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유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습니다.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2023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비건 먼지에서 기획과 제작, 출연, 그리고 영자막 번역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제 본업으로는 한국어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지속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다재다능 유아PD, 저도 이제 다재다능케 하면 빠질 수 없는데요. 그쵸. 이제 비건 먼지에서 출연해서 제작 편집 전반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녹음한 날짜는 1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1월 중순에 가까운 1월 말이라서, 여러분들과 다가서는데 갭이 있는데, 아마 이때쯤에는 배급사 계약을 해놨지 않을까. 네. 했기를 바라면서. 네,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근황 때 알려드릴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적어도 전주국제영화제와 이제 환경영화제에 제출은 한 상태일 겁니다. 와, 네. 저도 이제 영자막 번역을 하느라 네, 정말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래도 1년 넘게 투자를 했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자식을 내놓는데 자신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화제에서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먼지 그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꼭 저희 영화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 영화를 보기 전에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건 팟캐스트죠. 이 팟캐스트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유아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제 소개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제가 계속 영화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하면서는 프리랜서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좀 직무를 바꾸고 싶은데 직무를 바꾸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 직무에 있는 사람들과 커피챗을 요청드려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레드 같은 곳에서 구인글을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뵙기도 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커피챗을 요청한다 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근 마켓에서 이제 동네 친구 구할 때 좀 그래도 자기 직업을 소개해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재밌어 보이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좀 다양하게 커피챗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 나갔을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랑 커피챗을 하거나 면접을 봤을 상태인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3분과 이렇게 커피챗을 한 상태예요. 커피챗이라는 게 직접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채팅을 하는 건가요? 그냥 티타임 같은 건데, 근데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서로 만남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죠. 티타임은 약간 사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랑 주로 만나셨나요? 근데 3분 다 너무 다 달라가지고. 정말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이제 저처럼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직접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가봤는데,
모아놓으시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로 이제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다 보니까 너무 공감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다 업사이클링할 생각하면 진짜 업사이클만 하루 종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으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그쵸. 쓰는 속도가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거 만들어야지 저거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만들 시간이 없다. 막 그런 것에 좀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공간에 진짜 모아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들도 그냥 한 구석에 가득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 약간 쇠 막대기 같은 긴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땅에 이렇게 지지대로 쓰는 막대기인 거예요. 고추 같은 것들 네네네, 지지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얇은 게 필요했는데, 그 얇은 걸 어떻게 쓸 예정이었냐면, 제가 2층에 에어비앤비 하고 있는 방에 커튼이 없는데 창문이 되게 작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튼 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쓰는구나. 네, 그래서 커튼 봉으로 쓸 막대기와 거기서 남아있는 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클립 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튼 봉에 다는 집게를 네. 그거는 사가지고 원래 그것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서 막 집에 있는 클립으로도 해보고 뭘로도 해보고 온갖 걸로 다 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사서 만들었습니다. 와, 결국에 또 만드셨군요. 제가 이번에 또 한번 구경을 하러 가봐야겠네요. 네. 네. 저희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올리든 뭘로 올리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세요. 좀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사실 요즘 제 인스타에 그런 게 좀 많이 뜨긴 하거든요. 좀 의외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PPPD도 좀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이땡에서 만드는 상품 같은 것들은 진짜 많은데, 맞아요. 근데 제 거는 약간 올려서 반응을 올리기가 힘든 게, 왜냐면 다 주운 거니까.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 좀 주워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맞아요. 다이땡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에도 있고 네 지역에도 있고 맞네요. 다 있으니까 니나 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사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따라해보세요가 되는데 이 주운 물건들은 어디까지만 가능한 것 같냐면 그걸 많이 봤어요. 우유팩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뭐 종이 가방 같은 것들을 접어가지고 정리함으로 쓰는 거 그 정도까지는 많이 봤는데 제가 하는 약간 크리에이티브는 뭔가 좀 너무 제 집에 최적화되게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은 같이 이제 뭐 공간을 좀 꾸며서 멤버십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왜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꾸준히 그 공간을 쓰이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당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취직을 조금 더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약간 좀 거절을 한 상태고. 근데 정말 업사이클 아티스트를 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도 아마 제 나이 때는 삐삐PD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삐삐PD였으면 정말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를 봤을 때.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 조금 더 업사이클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다수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당장에 그 작업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거절은 하는 상태고 제가 조금 가고 싶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해서 다루긴 하는데 VR이나 AR 같은 걸로 해서 가상 공간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그거는 3D 작업이고 디지털 작업이니까 쓰레기가 별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쵸. 물론 전기를 사용한다는 지점에서 약간 탄소 발자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빅데이터를 쓰는 건 아니니까 공간에 대한 그 구성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시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저는
ATL이라고 해서 above the line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도 팟캐스트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만나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제가 공간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 중에는 공간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 중에서는 제가 좀 사람들과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좀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제가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뮤지컬이라는 공간의 백그라운드에 뭔가를 쌓아도 앞에 있는 공간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은 또 공간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해당 기업에 있는 이사님이한테 커피챗을 요청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을 스레드에서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커피챗을 요청드려서 이야기를 해본 상태고 근데 되게 찾는 사람이 되게 피키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공간 작업하는 사람은 취향이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기획자를 원하는데 기획자의 깔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좀 거침없는 기획자를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PPPD 거침 없으시지 않나요? 네, 거침 없죠. 전 거침이 없습니다. 네네.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력서를 내보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2월달 초까지 작업을 해서 낸 상황일 거라 가지고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결론이 나 있겠네요. 네, 좋네요. 그러면 또 다른 2명의 커피챗을 같이 하시는 사람은 누군지? 나머지 이제 2명은 얘기했으니까 네네네. 한 명은 이제 업사이클링 하시는 분, 한 분은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의 이사님,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제가 당근마켓에서 계속 열심히 보다가 지역에 여기가 마포구니까 아티스트나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기한 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자책 내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실제로 자기가 실행을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는 뭔가 그분이 딱 나오실 때부터 지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인상이 안 좋았어. 그렇네. 인상이 안 좋았는데 네네. 제가 비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앞에서 스테이크 있는 그 카레를 드셨어요.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짜게 식는 거죠. 내 마음속 안에서는 식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얼굴로 표현은 못해도. 그냥 나는 뭐 다양한 세상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젠 알고 이제 뭐 그렇죠. 내가 예전에 앵그리 비건이었을 때처럼 자 모두가 내 테이블 위에서는 비건이 아닌 것을 올리면 나는 이제 밥을 먹지 않겠어. 숟가락을 내려놓겠어. 이렇게는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않죠. 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누구나 근데 비건이라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긴 해요. 네. 뭐 세상은 내 맘대로 다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렇죠. 힘들어하면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고 이 자리에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그렇게 편견이 쌓이니까 좀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깔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계속 뭔가를 막 계속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답이 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의 답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분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영화 때문에 제작사를 차려서 제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업체에 대한 공감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체계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의 시간을 가지고 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약간 사장의 마인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뭔가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썩 관심도 많이 생기진 않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그 커피챗은 약간 제 마음 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맨 마지막에 매너를 다음에 또 봬요 했는데 그 사람은 즐거웠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그 사람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되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되게 열심히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그분은 그분이랑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어쨌든 멤버십 있는 그런 작은 소모임이라도 해봤는데 본인은 그런 소모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소모임 자체가 되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가 않고 제가 이때까지 예전에 했던 시행착오들이 다 눈에 보여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되게 좋은 조언자인데 그거를 좀 잘 듣지 않았군요. 근데 되게 깊게 생각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 조언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고 그냥 정말 네네. 결혼 얘기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연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죠. 결혼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담이 기억이 많이 나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근황 토크에서 갑자기 네네. 유아 PD는 결혼을 하고 싶나요? 저는 최근에 본 유튜버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결혼은 되게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딱 도장을 꽉 찍으면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주님이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느낌? 그래서 뭔가 그 사랑에 대한 노력을 더 안 하게 될 것 같다. 파트너가 나에 대해서 이제 결혼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그분이 외국 사람이랑 이제 연애를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연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실상 조금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땅땅땅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면은 뭔가 이미 내 건데 살짝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순간순간 현재에 충실하게 그렇게 좀 사랑하고 그냥 살아갈 때도 그렇게 뭔가 사실 내가 회사에 들어갔다 이제 일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충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때 했던 말 중에서 기억에 제일 남는 말이 뭐냐면 네네. 그 결혼을 그러니까 데이트 신청할 때 저는 결혼 생각이 있는데 혹시 당신은 결혼 생각이 있나요를 사실 20대 후반 때부터는 물어보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임팩트가 남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일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싶어. 근데 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그리는 미래가 다른 거잖아요. 가치관이 맞아요. 다르니까 이걸 서로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게 다른 채로 시작하면 힘드니까 본인이 결혼 생각이 있고 연애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들리기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 나랑 같이 데이트하면 결혼해야 돼. 맞아요. 그게 진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좀 맞아요. 좀 복잡한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나이가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러게요. 이제 저도 30대가 거의 다 돼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분명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 나이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크게 와닿아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때까지 좀 뒷순위에서 예전에 고민했던 고민들을 그분은 이제 고민하는 느낌이어서 좀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조언자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조언도 조금 이제 뭔가 열심히 알아보고 그런 사람한테는 해주고 싶은데 조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해주기 싫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나? 네, 그래서 3번의 커피챗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네. 목적이 명확한 커피챗이 제일 남는 게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공에 외치고 허공에다가 저랑 커피 마셔주세요 하는 커피챗들은 좀 별로였고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좀 명확히 있었던 커피챗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커피챗을 해볼까 봐요. 그렇게 확실히 발로 찐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더 자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이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오면은 확실히 좀 더 좋게 보이겠죠. 맞아요. 저도 최근에 저는 살짝 취미가 좀 특이한데, 잡을 설치하는 게 직업을 찾아보는 게 제 취미거든요. 항상 매주마다 이제 그냥 직업을 찾아봐요. 제가 이게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내가 원하거나 아니면 나랑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항상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저랑 괜찮게 맞는 직업이 딱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기업이 여행사 기업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여자가 혼자 여행할 때 그 같이 여행할 여자 동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는 건데 이제 항상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앱을 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행 프로그램, 여행 투어를 만들 사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제 발리, 일본, 태국 이렇게 지금 그 아시아 투어를 만들 계획이라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 일본 시장을 좀 크게 만들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이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일본어로는 엄청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하진 못하지만 조금 이제 듣고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외에 이제 그 여행 투어를 하기 전에 제가 직접 체험을 그 출장을 가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기획도 하고 그리고 고객 관리나 그 외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리모트 잡이라고 그 사무실 안에 가지 않고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회의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잠만 찾아보다가 이번에는 그 이력서도 써가지고 한번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직 단메일이 안 와서 저도 이제 커피챗을 그 대표님과 요청을 해야 되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막 그런 것들, 어떤 팀에서 미션을 가지고 네네. 어떤 사업을 6개월 내에 완수하기를 좀 바라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가서 물어봤고, 만약에 그 직무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으면 사실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명확히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들도 좀 물어봤어요. 네,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커피챗을 하게 된다면, 네,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기나긴 제 근황 토크가 끝났습니다. 무려 제 근황 토크를 22분이나 했는데요. 와, 대단한데요? 네, 유아 PD는 네네. 네, 뭐하고 지냈나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책을 한가득 사왔어요. 암초나 거북이 같은 그런 바다 생물이나 아니면 새 같은 육지동물과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사왔고요. 우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그런 동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빙 자격증도 따면서 물사리들도 엄청 많이 보고 해양 생물들도 많이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갔다 오신 거예요? 프리다이빙은 아니고 그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스쿠버 다이빙. 네네. 그 공기통을 차고 하는 네, 다이빙이 있습니다. 이제 몇 미터까지 내려가실 수 있나요? 아직 초보라서 9m
8.5m까지. 오픈워터 따셨군요. 네네, 맞아요. 오픈워터를 땄습니다. 네. 저는 40m까지 들어갈 수는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아, 정말요? 오, 삐삐PD가 저보다 선배네요?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몇 강을 했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겨우 4강 했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4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다이빙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내년에도 아니면 올해에도 네, 한 번 더 다이빙을 갈 예정이라서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계속 방송에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빨리 바닷속을 들어가 봐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바닷속이 뭐 우리나라의 고산지대 소나무들이 사라지듯이 이게 바닷속의 온도가 빨리 변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호초들이 곧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다른 개발이나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또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주 바다 자체는 10년 전이랑 너무 다른 상태예요.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지만 10년 전에는 훨씬 더 아름다웠던 소리인데 그 말인즉슨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지금 있는 산호초들의 반의 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산호초 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바닷가 안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주도로 갈 예정이 있는데 네, 한번 다이빙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가 연산호 군락지여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많이 미디어에서 보는 호주에 있는 막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경산호라고 해서 딱딱한 산호초예요. 그래서 이게 파도가 움직여도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일렁어도. 근데 물살이 세도.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산호가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진짜 보기 힘든 군락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삼각형으로 산호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삼각형의 끝단이 제주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연산호 군락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연산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경산호 제가 말했던 딱딱한 그런 산호초들에게 계속 밀려나서 자리가 없어지는 중이에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미군 기지가 조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아마도 조금 확장하다 보면 또 더 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더 많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산호초가 계속 없어지지 않을까.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그런 연산호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군 기지를 확장해서 지으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네, 꼭 바다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강정마을의 이슈가 사실 다이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도 많이 느끼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유아 PD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일들이 있을까요? 다른 일들은 없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그 땡피스라는 곳에서 크루즈 여행을 한 거를 봤거든요. 그 크루즈 여행 주제가 환경 보호, 뭐 활동가를 길러내는 그런 거라던데 사실상 크루즈가 엄청 좀 초호화 관광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런 초호화 대형 크루즈를 타면서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뿜어댔는데 그거를 이제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면서 그린워싱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크루즈 안에서는 환경 보호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재천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네네. 네, 최재천 교수님도 섭외가 된 상태였고 가수 요조님도 솔직히 비건으로 조금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강연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땡퍼드라는 단체랑 그리고 또 다른 단체 핫돌핑스라는 단체에서도 그 반대 서명을 내고 난 후에 다 하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 두 분은 제가 하차한 거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크루즈에서 이제 객실도 초호화 객실과 뭐 그렇지 않은 좀 싼 객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여행 상품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좀 정당한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이게 그 땡피스가 아니고 환경제 땡이네요. 그래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석유를 뭐 당연히 비행기보다는 덜 쓰겠지만 관광을 하면서 환경활동가를 키워낸다라는 것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있고요. 굳이 관광을 하면서라기보다는 약간 생태 관광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 뭐 조류 관찰? 뭐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늪지를 간다거나 좀 더 환경에 가까운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대형 관광 산업에 자신의 활동들을 연관지어서 그거를 뭐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강정마을에서도 그 군사기지를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관광 항구로 써라 이렇게 해서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광 항구로 열어놓으면서 거기서 구럼비가 파괴가 됐어요. 구럼비라는 그 돌이 있거든요. 많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돌이었는데 그 돌을 파괴하고 그 크루즈에서는 구럼비로 홍보를 해요. 그 구럼비를 볼 수 있다. 여기 가면 구럼비가 유명하다. 근데 이미 다 파괴됐어요. 그 항구를 만드느라고. 네, 그래서 크루즈가 좀 엄청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항구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항구가 지금 닫힌 상태고요. 그 크루즈 항구로서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초호화 관광 산업을 환땡 재단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되지 않지 않나 네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이 계속 저희가 미래에 드리는 편지같이 방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늦은 방송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뉴스가 나중에 어쨌든 쭉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건이랑 동물권 운동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좀 논의되고 있었구나에 대한 의미로서 저희가 넘어가진 않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네. 이제 한국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좀 보편적이진 않지만 맞아요.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게 또 많은 환경적인 파괴를 입혔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비판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이제 입장을 본 건 시셰퍼드랑 이제 핫핑돌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 네. 외에 그 뒤에 대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출항을 했잖아요. 네네. 사실 출항하기 전에 그 두 분이서 면담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단체랑 거의 1,000여 명 넘는 시민이 이제 그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서명한 것과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우리가, 그 출항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출항을 하고 다음부터 그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조금 그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그런 입장이셨거든요. 네. 네, 입장에 대해서 나온 걸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미리미리 팔로우업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과 함께하는 팔로우업. 네, 죄송하고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제15회 그린보트가 끝나면 외부 전문가와 게스트 주요 탑승객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 등을 고민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15회가 됐으면 되게 좀 오래된 사업 같은데 맞아요. 이제 이 시기에 논의가 된다는 것은 되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되게 이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이런 산업군들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관심을 가진다는 좋은 신호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올해부터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잘 열심히 컨텐츠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단체에 있었을 때 기업에서 잘못하거나 단체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조금 쉬쉬하거나 뒤에서만 얘기하고 끝내기 마련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입장도 내놨으니까 좀 이유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고 네. 사실 이제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모든 활동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맞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네. 그 안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고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고 믿고 좀 더 진짜 응원의 채찍 뭐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네네.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적당히 떠오르는 건 어쨌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환경 쪽이나 아니면 비건 쪽이 살짝 너무 한 줌이잖아요. 그 그룹이. 그래서 사실 쉬쉬하는 게 이렇게 조그만데도 분열이 되면은 사실상 힘을 합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쉬쉬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수면 위로 끌어내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댓글을 읽어야 할 시간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에서 온 편지같이 과거에서 온 편지인가요? 네. 과거에서 온 네. 편지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